치우수상, 다시 꾸는 꿈.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딸은 올해 22살로 4년째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처럼 조현병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제 딸 민영이는 나이 25에 낳은 첫 아이입니다. 출산하고 만난 아이가 얼마나 예쁘던지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일주일 입원을 해야 했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하루라도 빨리 퇴원해서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민영이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친정이나 시댁에서도 첫 손녀라 귀여움을 많이 받았고 아이는 참 귀엽고 너무 착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엄청 활달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도 잘 추는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런 민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또래 아이들보다 다소 늦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교 수업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민영이를 붙잡고 집에서 반복 학습을 시키곤 했습니다. 민영이는 어눌한 말투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개구쟁이 같던 아이는 학년이 올라가고 사춘기를 겪으며 점점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남자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민영이는 혼자 속으로 삭히며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게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담임 선생님을 통해 민영이가 교실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주인처럼 엎드려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민영이가 이전과는 아예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 가지 않고 계단이나 화장실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민영이에게 왜 그러는지 재차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혼잣말을 하며 거실과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훤히 밝아오면 그때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친구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하다가 흐느끼는 일도 생겼습니다. 간혹 엄마, 나 샤워하는데 엄마가 나 훔쳐봤어? 라며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툭 떨어지듯이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러는지 여러 번 물어본 끝에 민영이가 그동안 왕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여자애들이 이 누구 유혹한 게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담배 냄새를 배이게 했어. 걔네들이 내가 밥 먹는 모습이 더럽다고 할까봐 밥 먹기가 싫었어. 민영이는 친구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등 떠밀고 내몰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민영이가 학교 생활을 힘들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한다는 욕심에 아이가 버텨주기만을 바라왔고 그게 결국 아이를 더 아프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민영이가 아프면서 가족 간의 분위기도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남편과는 서로의 잘못으로 민영이가 이렇게 되었다며 싸우기 일쑤였고 아들도 누나의 모습에 많이 놀라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가족들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영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우울했고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먹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 막막하고 답답한 날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아이의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이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 근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영이가 조현병일 수 있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니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게 됐습니다. 그저 심한 우울증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현병에 대해 검색해보니 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민영이가 내성적이고 말수가 없긴 했지만 그런 병을 앓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소견서를 들고 대학병원을 찾아갔고
입원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민영이는 약물 부작용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밥도 한 숟가락 정도밖에 못 먹고 침을 흘리고 개인 위생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면회가 안 되는 폐쇄병동이었는데 간호사의 요청을 받아 병원에 가서 제가 샤워를 시켜줬습니다. 아이를 샤워시키는데 며칠 사이에 살이 눈에 띄게 빠진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도 한참을 약을 맞추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퇴원 후에 머리가 아프다고 괴로워하며 못 살겠다고 하여 제 입원을 3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집 근처 의원으로 통원 치료를 시작했고 차츰차츰 잠도 자고 밥을 먹으며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학교에 사정을 말하고 최소 출석 일수만 채웠고 출석하는 날에도 오전 수업만 다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민영이는 성인이 됐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주치의의 소개로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하고 아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니 방문 상담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민영이는 센터 선생님의 설득으로 3월부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해서 매일 목요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목요일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 스스로 씻고 옷을 골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커피 타이밍과 카푸치노 만드는 법을 제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다며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또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도 좋아했는데 짝을 맞춰 춤을 추어서 너무 웃겼다며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늘 친구도 없이 집안에서 무기력하게 있던 모습만 보다가 오랜만에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몇 개월쯤 지나 민영이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카페 일자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센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지원 서류를 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작년 7월부터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제 마음과는 달리 아이는 일을 하게 되어서 설렌다고 말했습니다. 카페에 다니면서 민영이는 화장을 시작했고 어느 날에는 향수를 뿌리기도 하면서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영이의 직장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손님이 많아 일이 바쁘거나 다른 동료와 다투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배가 아프다며 근무 시간 도중에 집에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약 때문에 졸려해서 지적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매니저님의 격려와 배려로 느리지만 천천히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저도 민영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며 아이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근무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제법 일이 많이 빨라졌고 민영이의 카푸치노가 제일 맛있다고 말하는 손님도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 민영이가 조현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마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저와 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왜 이런 일이 착하고 예쁜 우리 딸에게 생긴 걸까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민영이가 엄마, 나는 괜찮은데 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야? 조현병이 뭐야? 내가 미쳤다는 거야? 라고 물으면 저도 조현병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민영이 우울증이 심해서 약 먹는 거야.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힘든 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행복을 위해 하루빨리 받아들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믿고 꾸준히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찾아 재활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시켰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가족 교육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민영이의 병이 어떤 것인지도 배우고 같은 아픈 자식을 둔 부모들도 만나면서 나 혼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와 민영이는 지금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저는 민영이를 도와주기 위해 먼저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민영이 옆에서 가르쳐주며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험에 계속 떨어진다 해도 민영이가 원한다면 자격증을 딸 때까지 함께 노력할 생각입니다. 조현병을 앓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계속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 싸움은 평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에 외로운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손을 잡으세요. 함께 싸워나가면 멀게만 보이는 회복으로 가는 길이 어느새 가까워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